안녕하세요. 저는 야놀자의 클라우드의 CTO를 맡고 있는 장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한 번쯤 야놀자 서비스를 써보신 분 혹은 최소한 이름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작년까지 야놀자 플랫폼, 야놀자 서비스를 만드는 CTO 역할을 했었고 올해는 좀 더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쪽에 집중하고 있는 야놀자 클라우드의 CTO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야놀자가 국내에 있는 OTA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행 산업에서 테크 기업으로서 글로벌로 성장해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일을 어떻게 AWS와 함께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야놀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야놀자는 2005년도에 숙박 정보 플랫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해서 모텔의 기존 비즈니스를 개선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지만 그 뒤에 숙박 정보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뭐 여러분들 야놀자 앱에 들어가 보시면 단순히 숙박뿐만 아니라 항공, 레저, 그리고 티켓 등 여행 전반을 안에 상품을 다룬다는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게 되면 다들 숙박 예약만 생각하시지만 그 뒤에 많은 비하인드 씬에 대해서 저희 야놀자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 회사로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런 솔루션 비즈니스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행 산업 전반에 걸친 엔드투엔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야놀자가 어떤 성장세를 거치면서 확대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는 2005년도에 숙박 플랫폼 그리고 숙박 정보 사이트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최초로 웹사이트를 구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야놀자 앱의 모태가 되는 야놀자 앱을 출시함으로써 숙박 예약 플랫폼의 첫 사례로 등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단순히 새롭게 이제 저희의 브랜드를 개선함으로써 단순히 저희의 지금 바운더리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딩의 시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 저희가 늘어나는 트래픽과 저희의 성장세를 같이 하기 위해서 AWS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는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호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던 데일리 호텔, 그리고 티켓, 항공 쪽에 강점을 갖고 있던 인터파크 트리플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 혹은 또 홀세일러로 알려진 고 글로벌 트래블을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야놀자 서비스와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서비스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면서 새롭게 놀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하게 되었고 이 플랫폼 새로운 회사로 출범함으로써 단순히 여행을 넘어 데일리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야놀자는 숙박, 항공, 티켓, 레저 분야에서 국내 최대 OTA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분에서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20여 개국에 국내외는 물론 20여 개국에서 저희 60개 이상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R&D 팀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물론 인도, 이스라엘 등의 해외 팀들과 함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저희의 사업과 함께 확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이 가능했던 건 국내에 있었던 탄탄한 저희의 사업 기반 그리고 기술 기반에 힘입어 동시에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함께 유연한 인프라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 산업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써오셨던 숙박 앱을 보시면 그냥 예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지만
야놀자가 성장한 길을 살펴보려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하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한 기술쟁이로서 이해한 말을 좀 공유를 드리면 여행 산업은 결국 유통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품의 유통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생산지에서 상품을 잘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유통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좋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가고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을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품이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유통하고 할 수 있는 도매 시장을 거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웹사이트 혹은 여행사에 가서 예약할 수 있는 형태의 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밸류체인의 핵심 요소들을 사업에 녹여내는 게 어떻게 보면 유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좀 더 나은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야놀자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해 온 길을 좀 살펴보시면 야놀자 자체와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OTA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납품하는 YCS 혹은 유통업을 담당하는 홀세일러인 GDT와 같은 여러 주로 플레이어들을 저희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에 모두 녹여냄으로써 글로벌 환경에서 사업의 확장을 수직 계열화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을 좀 보면 크게 투 트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는 기본적으로 숙박 카테고리, 작게는 모텔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모텔에서 호텔, 펜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숙박으로 먼저 확장을 했었고요. 그 동시에 데일리 호텔, 인터파크 트리플, 레저큐어와 같은 버티컬 회사, 버티컬의 강점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항공, 티켓, 엔터 그리고 레저 분야로 빠르게 확장을 하였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영역, 흔히 B2B 영역이라고 불리죠. 에서는 호텔에서 운영 솔루션인 PMS라고 불리는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지 테크노시스, 앞에서는 이제 YCS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원래 이름은 이지 테크노시스입니다. 이지 테크노시스와 또 다른 국내 유명 PMS 서비스인 사나IT를 인수하여서 좀 확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호텔 상품의 유통은 저희 유통 단계에서는 보통 홀세일러라고 보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탑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고 글로벌 트래블을 인수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더불어서 이 단순히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추가적인 가치를 낼 수 있는 데이터 관련 회사들을 인수를 또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여행 카테고리의 광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데이브와 함께 또 여행 상품의 어떤 그 중간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추가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만들기 위한 MTS라고 불리는 회사까지 인수해서 여행 산업에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 이네이블먼트 회사라고 저희를 직접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성장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IT 혹은 개발 부서 혹은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빠른 성장에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게 되겠죠. 사업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원할 거고 개발은 항상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계실 텐데요. 우선 그런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에 여기서 그런 부분들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범위를 전체를 너무 넓히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무 넓히지 않고 야놀자 서비스만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스럽게도 갑작스러운 상장과 사업의 확대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기술 스택의 복잡성을 야기시키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초기부터 만들어 왔었고 했지만 단순히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술의 파편화가 증가되고 또한 단순히 저희 내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M&A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스택으로 만들어 왔던 서비스들이 또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가장 어려운 레가시와의 또 싸움이 계속되고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M&A 같은 경우로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면
완전하게 한 번으로 통합할까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하자니 많은 리소스가 걱정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야놀자가 좀 시작했던 시점으로, AWS를 도입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2016년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는 AWS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야놀자 앱 서비스가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모두 아시다시피지만 IDC 기반으로 거기에서 개별적인 서비스들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2015년대 리스타트 이후에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AWS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IDC에 있는 모델들을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EB 기반으로, 엘라스틱 빈스톡이죠,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S3와 RDS 기반의 RDS 위에 MySQL,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와 처리를 대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러프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IAM 관련 권한 관리 기능들을 AWS IAM을 도입함으로써 조금 더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과 보안 강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비즈니스의 확장 속도를 이런 로우 레벨한 아키텍처로 따라가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함으로써 각 팀이 빠르게 자기만의 피처들을 만들어가고 그에 대응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었는데요. 각 팀이 독립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레임 버전들이 모두 달라지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가 급격하게 더 성장을 하는 시기에 트래픽이 폭주하고 특정 기능을 대규모로 업데이트해야 될 경우에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별도의 스케일링이라든가 모니터링, 버전 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별도의 SRE 팀이 있다 할지라도 상당한 버든이 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부터는 그러면 문제점만 얘기했던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생각하면 가장 병목이 되는 부분들은 DB라고 보입니다. 기존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S 기반의 MySQL과 포스트그레 DB들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각각 팀들이 운영하는 버전들이 달랐기 때문에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 보안 패치가 나왔을 때 이 버전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1년여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전체 DB를 오로라 DB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스케일링, 그 다음에 특히나 장애 관련된 복구에 많은 이점을 보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행업계의 특성이 대규모 트래픽이나 이벤트성 트래픽이 많이 몰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숙세패라고 불리는 숙박패스, 세일패스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10배의 트래픽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런 장애 요소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인스턴스의 관리 부분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긴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때에 맞춰서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 또 반대급부로 스케일 아웃을 하거나 스케일 업한 상황에서 반대로 서비스가 줄었으면 트래픽이 줄었을 경우에는 스케일 다운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 EB 기반의 서비스들은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EKS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일부 팀들은 EKS를 가지고 있었지만 EKS를 공통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전체 회사의 팀들에 있는 서비스들이 공통된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저희의 트래픽을 조정함으로써 그리고 서비스 로드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성과 그 다음에 폭주한 트래픽에 대한 대응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술쟁이이시다 보니까 주로 기술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때로는 외부에서 자문을 받거나 많은 논의를 통한 부분들이 저희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AWS와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와드라는
웰로운 아키텍처 딥다이브라는 세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이미 AWS를 당연히 AWS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야놀자에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같이 TF를 구성해서 현재의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도입한 다음에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추후 액션 아이템들을 뽑아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팔로우업을 진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EBC라고 불리는 Executive Briefing Center라고 불리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AWS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AWS 본사 핵심 팀하고 정기적인 브리핑 세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방향성들을 좀 살펴보고, 또 동종업계 혹은 그 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희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받고, 더 나아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데이투데이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점진적으로 아키텍처를 개선해 나가고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와 함께 앞으로의 저희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확대해 가면서 저희가 내적인 성장, 올가닉 그로스를 만들어 가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한 점들을 공유 드렸다면, 조금은 다른 관점, 외적 성장, 즉 M&A 상황에서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를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회사들이 똑같은 환경을 가지진 않고, 서로 다른 아키텍처, 그리고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등 많은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택하실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통합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 피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내려놓고 통합에 집중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녹여내는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은 보통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알아서 돌게 냅두고, 그 다음에 차차 API를 통해서 연결점만 찾아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더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회사로 혹은 인수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놀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빠른 속도를 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점진적인 방향성을 보면, 초창기에는 아주 약하게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거나 시너지 포인트를 사업적으로 찾아보는 부분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통합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표와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D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트래픽이나 에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장애를 보고 스케일 업다운을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 특히나 이제 저희가 비용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AW 코스트 센터나 기타의 BI 도구들을 사용해서 과금 폭탄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업 부분에서 보면 매출, 판매량, 광고 효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대시보드 구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부터 모으기 시작을 하면 모두가 공통의 언어로 하나의 저희의 사업의 목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저희의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야놀자는 비용 최적화부터 AWS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야놀자는 글로벌 진출하는 과정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전면적으로 내세웠었습니다. 호텔 PMS, 그리고 PM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필요한 IDC 혹은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중요해졌었는데요. 저희는 AWS랑 단순히 하나하나 회사마의 계약이 아니라 전체 그룹의 통합 EDP 계약을 통해서 전체 리소스 볼륨을 합산해서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었고,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혜택들은 각각의 저희 멤버 회사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각각마다 법규와 그다음에 보안 요구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AWS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계열사들과 서비스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로 연결돼서 실시간 지표와 BI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한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히 개발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국마다의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파트너 네트워크 혹은 국가별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조금 더 약간 관계가 있는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마도 개발자 혹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SRE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내부 야놀자 내부에서 저희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야놀자뿐만 아니라 야놀자에 있는 계열사들과 같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실 생산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최근 들어 뭐 AI 코딩, 아까도 엔트로픽에서 또 말씀해 주셨고 커서 AI 같은 AI 코딩 툴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협업을 하다 보면 결국 코드 리뷰의 중요성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마 코드 리뷰를 여기서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저희는 근데 이 부분을 AI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코드 리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저희의 30%의 시간들을 개발자들의 코드 리뷰에 쓰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이 AI 코드 리뷰 봇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많은 부분들의 시간들을 아껴가고 있고, 현재 저희가 보면 900여 개의 PR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00개의 유의미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났던 PR 그 리뷰가 생성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외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SRE 분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계시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앞에서 아마존 Q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희도 아마존 Q를 저희 환경 운영에 대해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고려함으로써 인해서 SRE 업무의 자체에 대한 효율성도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POC의 단계에서 일부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프랙티스를 전 세계 저희 계열사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놀자가 어떻게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해 왔는지,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난관을 겪었고 AWS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는 AWS와 협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와드 혹은 EBC, EDP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 또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야놀자는 여행 산업을 넘어 일상 전반의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